이 환자는 수술을 못해서 왔어요. 왜냐하면 덩어리가 너무 커서 확 좀 이렇게 줄어들게 해줄 수 없을까? 그래서 하이프하고 이게 한 2달 만에 70% 이상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하이프로 암 치료 효과가 있나요? 하이프 기대 효과는 일단 직접 암세포를 파괴하겠다. 이제 항암 같은 경우는 좀 간접적인 치료라서 이게 직접 암세포를 갖다가 줄어들고 죽는 게 한 2달 뒤에 CT를 보고 나서 판정을 해요. 효과가 없네? 그럼 약을 바꾸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 즉시 암을 파괴한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장점은 이제 통증 같습니다. 그래서 암성 통증이 심할 때는 이제 환자분들이 결국에는 잘 먹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치료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하이프 치료를 했을 때 암성 통증이 좋아질 확률이 꽤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점 무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항암제 효과를 좀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되게 가상 내성이라고 해요. 실제 화학적으로 만든 내성은 아닌데 이런 물리적으로 이제 섬유질을 만들어서 항암제가 잘 못 가게 만드는 그런 가상 내성이 있는데 하이프로 했을 때는 이제 그걸 극복할 수가 있다. 이제 그거랑 또 면역. 이제 사실 하이프 치료하면서 제가 좀 은근히 좀 환자들 좀 많이 기대하는 건 항암 면역 반응이 좀 전신에서 좀 강하게 좀 올라오길 좀 기도하면서 치료하는데요. 그렇게 암세포들이 깨졌을 때 암 안에 있는 단백질이 노출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그걸 항원으로 인식해서 항체를 좀 많이 만들어냅니다. 혹시 운이 좋으면 그게 전신에서 확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 효과, 그렇게 한 4가지 정도 기대 효과 가지고 하고요. 물론 강한 열을 만들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장기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경험도 중요하고요. 이건 초음파가 에너지 원인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라는 건 우리 산전 검사할 때 보면 애기한테도 활전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방사선에 비하면 굉장히 깨끗하다. 단점은 뭐냐? 한계점은 뭐냐? 이제 초음파는 공기를 못 통과합니다. 그래서 폐라든지 대장, 위장 이런 데는 공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거기 있는 암들은 좀 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치료 기전 중에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가 열인데 이제 중추신경은 좀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뭐 두개골 또는 척추뼈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두개골 뇌가 있고 그 척추뼈 옆에는 이제 척추신경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경계 쪽에 혹시 열이 전달되면 위험할 수 있어서 그렇게 두개골이랑 척추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하이프 암 치료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우선 시장성. 예를 들어서 이제 고주파 열 치료? 그거는 그 옛날에 그때 당시에 그게 식약청 보건부 장관 허가 받을 때 허가를 끝내주게 받았어요. 그게 허가를 끝내주게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예요. 지금은 어떤 특정한 질환, 굉장히 좁은 범위 안에서만 허가를 내주는데 그때 당시는 모든 고용의 종량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잘 받았어, 그 회사에서. 그래서 고용의 종량인데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주파 그 온열암 치료 기계는 허가를 너무 잘 받아서 쫙 퍼졌어요. 하이프는 안타깝게 그 뒷세대예요. 허가 받을 때 처음에 이제 그 허가 받을 때 간암, 췌장암, 유망암 이런 쪽 다 임상 실험해서 데이터 가지고 딱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공무원들이 이제 좀 얘기를 해요. 너 이거 간이랑 췌장 2개 다 허가해 줄 수는 없어. 하나만 골라. 회사에서 좀 고민하다가 간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허가 범위가 굉장히 좀 좁아졌어요. 시작점이. 그러면서 이제 온열암 치료기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퍼질 수 없는. 왜냐면 적응증이 좁으니까 시장성이 좀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이프가 이제 처음에 갈 때 대학병원으로 갈 때 저는 마케팅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마케팅 방식은 좀 옛날 방식인데 탑다운 방식으로 재단 쪽에 행정 쪽이라도 이런 데 좀 높으신 분들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갔을 거라고 추정해요. 갔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추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좀 물러나거나 좀 잡음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 기계도 거기서 좀 나와야 돼요. 사실 카톨릭 계열로 좀 많이 퍼질 수 있었는데 잡음 때문에 좀 못 퍼졌던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시장성이죠. 암 쪽으로는 이게 시장성이 막 좋지는 않아요. 자궁 쪽으로 시장성 많이 좋아요. 자궁 근종이라는 건 꽤 많은 분들이 갖고 있고 진단도 많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회사에서 옛날에 90년대 말에 처음에는 이제 그 자궁 근종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딱 보였다가
이게 사실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프로토콜이 좀 어버버해서 이걸 척추 마취를 하고 하이프를 했는데 척추 마취하면 이게 다 마비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막 내가 때릴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환자 피드백이 없어요. 자궁 뒤쪽으로는 좌골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좌골신경으로 이제 에너지가 잘못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 좌골신경 손상이 와요. 그래서 첫 케이스 성공적으로 보고하고 난 다음에 시술 케이스 몇 번 하다가 당 간부 높으신 분의 좀 부인분의 다리를 절개 만들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일단 이 프로토콜 중단, 그리고 암 쪽으로 프로토콜 만들어서 퍼지면서 우리는 암으로 들어왔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자궁 쪽은 절대 그럼 마취하면 안 되고 그냥 수면으로 하자 하면서 프로토콜 정비하고 나서 보니까 자궁 쪽이 시장이 더 좋아. 그러면서 확 바뀌었어요. 회사에서도 암 쪽으로 마케팅을 좀 자궁 쪽으로 확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이제 자궁 쪽으로 좀 새로 받으면서 자궁 군종 그 허가 받을 때 제가 거기 그 위원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 허가 받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부인과 쪽으로 팔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이프 하는 데는 다 부인과 쪽입니다. 시간이 꽤 지난 지금에는. 그래서 간혹 이제 환자분들은 좀 약간 오해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처음에는 자궁 군종으로 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암으로 다시 나온 거예요? 아니요. 암이 먼저였습니다. 다시 얘기해 드리는데. 그런 이제 어떤 흐름 때문에 암 쪽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퍼져 있습니다. 하이프로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암은 어떤 암인가요? 췌장암 쪽으로는 통증 때문에 좀 많이 권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전이암들. 전이암인 경우에는 항암밖에 안 하잖아요. 그때 특히나 간에 전이 됐을 땐 요거랑 요거 같이 하는 걸 권하고요. 특히 최근에 기억이 남는 환자는 전이성 간암인데 보통 전이암은 수술 못 하는데 대장암 간전이는 문백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왔다는 가정하에 좀 수술을 해봐요. 그러면 결과 좋아요. 그래서 대장암 간전이는 수술을 할 수 있으면 해요. 근데 이 환자는 수술을 못해서 왔어요. 왜냐하면 덩어리가 너무 커서. 근데 이분도 저한테 온 거는 큰 기대가 나 지금 항암하고 있는데 수술 좀 기약이 없는데 확 좀 이렇게 줄어들게 해줄 수 없을까? 그래서 하이프 하고 이게 한 2달 만에 70% 이상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이런 케이스는 이제 하이프가 굉장히 도움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장암 간전인데 덩어리가 너무 크다. 이 덩어리가 좀 작아지면 좀 수술할 수 있겠다랄 때 항암만 의존하는 것보다 이거 같이 하는 걸 좀 많이 권합니다. 암 크기를 줄이는 하이프 치료는 어떤 원리인가요? 일반적인 원리는 우리가 이제 지금 서로 보고 있고 예를 들어 한 3주 뒤에 만났다. 이 얼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세포는 당연히 죽고 죽은 세포들은 이제 모세혈관들이 분해해서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종양들도 이렇게 딱 죽여놓으면 죽은 세포들은 이제 분해해서 이제 사라져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약간 이제 제가 암 쪽을 좀 설명하기가 복잡해요. 이래서 이제 비교해 보면 양성호,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하이프를 했다. 그러면 이제 양성호는 경계가 있어. 가피라는 어떤 껍질 같은 게 있어요. 껍질 안에 있는 거 다 괴사시키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부활하지 않아요. 얘는 예수가 아니야. 부활 안 해요.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한 3개월 지나면 평균 한 볼륨이 한 30에서 50% 줄어들고 1년 지나면 70%에서 90%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얼마 만에 몇 프로가 줄어들지 통계치가 좀 있어요. 근데 암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통계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암을 내가 치료를 했어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암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간에 주변에서 무섭게 공격적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고 다른 데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괴사를 시켜도 이게 줄어드는 게 크게 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 이런 항암제 이런 것들을 또 내 몸의 면역이 암세포를 잘 억제하고 있다. 그럴 때는 이게 그렇게 3개월에 한 30에서 50%, 1년에 70% 그렇게 줄어들고 혹시나 항암제가 그 안으로 쫙쫙 잘 들어갔다. 그럼 항암제 효과도 또 부스터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환자분처럼 한 2달 만에도 70% 이상 확 줄어들기도 하고요. 또 가장 좋은 케이스는 전신 면역 반응. 간혹 이제 그런 면역 반응이 유도가 될 때, 전신에서 유도될 때는 제 환자분 중에 한 난소암 간전이 70대. 근데 저한테 오신 건 이것 때문에 왔어요. 목에 림프도 너무 커서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거. 근데 보니까 간이 너무 심하게 와 있어서 제가 이건 2번째로 할 거고 나 간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간을 냈는데 간 쪽에서 전신 면역 반응이 확 유도되면서 이것도 같이 확 줄어.
줄어들었던 이제 그거 이제 굉장히 좋았던 케이스. 그래서 전신 면역 반응이 확 유도되는 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좀 드물게 그러나 유도되면 굉장히 좋다.